영어 참 어려운 언어죠? 셜라셜라 훅 지나가는 그 빠른 발음이며 말을 해야 할 때 머릿속에서 막 뒤엉키는 그쵸 복잡한 어순이며 또 구동사 얼마나 많은지 그죠? get over, get through 그쵸? put on 너무 많은 구동사들 또 뭐 있을까요? 짧으면 짧은 대로 휙 지나가고 길면 길면 대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참 많은데 뜻대로 잘 안 되는 언어가 이 영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바로 한국어란 사실을요. 미국 외교관들을 교육시키는 미 국무부 산하에 FSI라는 기관이 있대요. 이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가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 가장 상위 그룹에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어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이 말을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보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도 영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나는 영어를 꽤 오래 공부했는데 잘 안 늘어요. 생각만큼 이 초급, 초중급을 벗어나는 게 참 힘듭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늘까요?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이신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국인이 배우기 어려운 이 영어를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는 조금 그렇고요, 여러분.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제 경험담과 더불어서 15년간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학습자들을 가르쳤던 노하우가 들어있으니까 끝까지 꼭꼭 시청해주세요. 근데 나는 시간이 없고 보다 빨리 그런 노하우를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요. 네, 댓글 상단에 고정 댓글 먼저 클릭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영어의 최소한의 기본기는 있다고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영어 초급자 또는 초중급에서 더 이상 늘지 않는 그런 분들 말씀이에요. 자, 일단 영어 공부를 할 때 뭐에 대해 배우는 게 우선일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지금 영어 레벨 묻는 거 아니고요. 어떤 교재가 좋다, 어떤 미드가 좋다, 자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뭐에 대해 배우느냐, 이 주제와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 있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나올 만한 출제 예상 문제, 그죠? 이거는 꼭 나온다 하는 또는 나올 확률이 높다는 문제를 먼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빠르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올 법한 문제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응용, 확장, 심화 이런 게 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외국인하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처음 만난 사이도 있겠고, 조금 아는 안면이 있는 그쵸? 또는 아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고,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주제, 어떤 내용에 대해 대화를 하게 될 건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 만난 사이라면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서로 알아가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행지에서 만났으면, 그쵸? 어디서 왔는지 말을 하고, 여기 와봤느냐 얘기도 할 수 있고, 그쵸? 그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가겠고요. 만약에 직장 동료, 외국인 직장 동료라면 주말에 뭐 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고, 이번 여름 휴가 때 어디 가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죠? 그런 어떤 오가는 주로 할 만한 너무 심각하지 않은 그런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명 스몰 톡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너무 부담되지 않고 너무 serious, 진지하지 않지만, 그쵸? 그렇지만 서로 알아가는데 부담이 없는 그런 주제들 말이죠. 그래서 결국 대화라는 건요, 여러분,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고 물으면 내가 지난 주말에 뭐 했는지 내 얘기를 하는 거고, 또는 나는 반대로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 묻는 거죠. 결국 주로 하는 얘기는 나와 내 주변에 대한 이야기, 나의 일상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주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요, 여러분, 가장 외국인을 만나 가장 많이 할 법한 대화의 주제는요,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 나와 내 주변, 혹은 내가 온 나라, 나의 배경인 한국에 대한 이야기, 그죠? 또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상대방 주변, 그쵸? 그리고 상대방이 온 곳에 대한 이야기, 그쵸? 그런 식으로 조금씩 확장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올 법한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말할지, 나에 관한 내용들을 어떻게 말할지, 나의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들, 그쵸?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맛집들, 이런 어떤 부담 없는 주제들을 어떻게 말할지를 미리 준비해 두고, 그쵸? 말할 거리를 준비해 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묻는지를 알아두고요, 영어로요. 그런 다음에 하면 대화가 오갔을 때 핑퐁 하는 게 조금 더 편안해지고 쉬워집니다.
자, 그러려면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나의 일상을 한번 쫙 적어보는 겁니다. 뭐 일기 형식도 좋지만요. 그냥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떻게 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얼마나 걸리고, 또 회사에서는 처음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일상에 대해 쭉쭉 한번 영어로 적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게 조금 힘들어요 하면 챗GPT 같은 AI 도움 받으셔도 물론 좋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여러분. 내가 말할 거리를 준비해서 연습해 두는 거와 함께, 질문을 잘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질문, 의문문을 만드는 거 한국 학습자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 때 질문을 만드는 법도 많이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은지, 그쵸?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질문을 하려면 여러분 외워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영어의 어떤 가장 기본기와, 그쵸? 응용이 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누가 그런 말 해요? Who said that? who, 누가, 그쵸? 영어에서는 그죠? 누구라는 이 who가, 그쵸? 주어 역할까지 하면 뒤에 동사가 바로 오죠. Who said that?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 있는 구문이에요. 누가 그 책을 썼나요? 그러면 작가 물어볼 때 Who wrote the book? 그쵸? Who wrote the book?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는 그쵸? 지난밤에 야구 경기가 있었는데 어느 팀이 이겼어요?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Which team won last night? 그쵸? Which team? 어느 팀이 won, 그죠? win의 과거잖아요. 이겼냐, last night. 어젯밤에 되겠죠. Which team won last night? 그죠?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럼 선생님, 저도 이런 나와 내 주변에, 즉, 내 일상에 대한, 내 주변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 싶은 교재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목차를 보시면 됩니다. 영어 교재 참 많잖아요, 시중에, 그죠? 목차를 보시고요. 그게 영어로 된 목차든 한국어로 된 목차든 간에 나의 일상에 대한 그런 주제가 보다 많은 걸로 하시는 게 훨씬 타율이 높고 여러분, 주고받을 때 나올 법한 질문과 대답이 많은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여러분, 미드나 영화로 공부하는 분 많으시죠? 좋아요. 근데 초급에서 중급 사이 분들은 일단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문제로 치면 나올 법한 예상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그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영어를 탁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나와 내 주변에 대한, 내 일상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드나 영화에 나의 일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이 낮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내 얘기거리를 먼저 준비해두고 그 다음에 그냥 흘려듣기, 흘려보기로 그냥 편안하게 재미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드에서 내가 필요한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확률보다는 여러분, 일상에 대한 현실적인 이런 주제들에 대한 나온 교재를 하나 사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길잡이 영어에서 하는 본본 클래스 같은 경우가 딱 이런 거거든요. 네, 우리 한국인이, 그쵸? 나의 일상에 대해서 또는 내 주변에 대해서 또 나의 취미, 그죠? 나의 가족 또는 나의, 그쵸? 배경, 네, 어린 시절 살아온 것 또는 앞으로의 계획, 휴가 계획 이런 것들 다양한 일상의 주제들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얘기 또 해외여행 가서 여러 상황 있죠. 그런 주제들을 다룬 저희 클래스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괜찮다 싶은 교재나 이런 책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좋은 교재가 있다면 많이 무작정 이렇게 읽어보시거나, 그쵸? 아니면은 무작정 음원 같은 경우는 들어보시거나, 이렇게 반쪽짜리 공부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리스닝 따로, 리딩 따로, 또는 스피킹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쵸? 따로요. 근데 언어라는 게 사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이때까지 저도 그랬고요. 제 15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성인 학습자들 가르쳐 본 결과 이 순서대로 어떤 한 좋은 자료를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로 눈, 입, 귀입니다. 먼저 눈으로 영어 문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내어서 반드시 내 입으로 읽어보고요. 내 귀가 듣도록요. 그 다음에 영어 음원을 들어보는 거. 이 눈, 입, 귀 방식이 정말 베스트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빠릅니다. 제 경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은 그냥 되게 어려운 거 독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이런 원서도 읽었어 하고 뿌듯해 하시는데 원서 읽는 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료가 내가 나중에 스피킹으로 갈 만큼 그때 그 정도로 소화할 만큼 너무 어렵지 않은 자료인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아까 주제 얘기는 했죠. 일상에 대한 거 나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거나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본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문이 대화문이든 혼자 쭉쭉 얘기하는 줄글 서술문이든 간에 그걸 일단 문장 공부를 쭉쭉 합니다.
단지 해석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어 문장이 익숙해져야 돼요. 영어 구문이나 이런 거에, 이럴 때 이렇게 쓰는구나. 공부를 하시고요. 리딩 공부죠. 그 다음에 반드시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추정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리스닝이 여러분 단지 듣는다고 귀가 뚫리는 게 아니라요. 내 입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 들었을 때 이 갭이 메워지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보면서 근데 듣는데 눈 떼고 듣지 마세요. 당장 처음부터. 보면서 들으세요. 텍스트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소리 나는구나. 이 부분 완전 다른데?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들어봐야겠다. 먼저 읽어보고 듣는 걸 세트로 하셔야 진짜 귀가 점점점 트이고 입도 트입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읽기는 여러분 단지 발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영어 어순도 익숙해지고요. 눈으로 자꾸 그 문장을 보다 보니까요. 그리고 영어 듣기도 점점 귀가 트이고요. 나아가서 스피킹 할 때 자신감까지 키워줘요. 제가 꼭 추천드린 이 낭독, 음독이라고도 하는데 이 소리내어 읽기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건질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난 이걸로 바꾸면 되겠다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 예전에 어디에 살았더랬어요. 이런 표현하면 예를 들면 I used to live in blah blah. 그쵸? 내용 중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I used to live in New York 하면서 나는 뉴욕에 살았더랬어요. 그럼 우리는 예를 들면 예전에 부산에 살았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I used to live in 부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응용을 할 수 있게끔. 응용이란 건 결국 내 이야기를 담아서 말할 수 있게끔 응용 연습을 하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요 너무 많은 걸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일단은 수학 같은 경우도 좋은 개념서 하나를 독파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좋은 본문이 많은 이 교재 하나를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걔를 정말 꼭꼭 씹어서 내 걸로 소화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내가 적용할 만한 좋은 본문이 있는 이 교재를 가지고 꼭꼭 씹어서 한 거를 떼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그 뿌듯함은 물론이고 자신감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 모든 상황, 모든 질문을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100% 모든 여러 갈래길을 다 커버해주는 그런 영어 교재는 없지만 그래도 나올 법한 얘기가 나와 있고 내가 미리 내 얘기로 연습을 해봤고 그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만 커버 알아듣고 대략의 내 말만 할 수 있어도 이것만 해도 여러분 영어 자신감만 굉장히 커집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초급에서 초중급, 초중급에서 중급으로 가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완벽하게 유창하게 잘하는 분은 중급 아니시고 초중급 아니세요. 그런 거면 당연히 중상급 이상인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제가 영어 공부할 때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꼭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아는 만큼 들리고 배운 만큼 말할 수 있다예요. 그 아는 만큼 들린다. 그게 영어 소리에 대한 인지든 또는 어떤 영어 표현에 대한 거든 간에 알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아는 만큼 들리고 또 배웠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쌤, 저 스피킹이 너무 안 돼요. 고민이에요 하는 분들 제가 그러세요. 안 나왔던 그 문장 어떻게 영어로 말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몰랐어요. 당연하죠. 모르니까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배운 만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요. 배웠음에도 안 나와야 하는 분들 계시죠? 제가 외대 영어과 다닐 때 그 한국인 교수님이 이런 표현 하셨어요. 어떤 새로운 표현을 배웠어요. 근데 그 표현을 100번 이상 내가 연습해보거나 또 들어보거나 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적재적소에 그 표현이 딱 나왔어. 그게 기적이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와닿지 않나요? 그쵸? 내가 100번 이상 모국어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배우는 모국어도 아니고 이 외국어인 영어를 어디서 들었건 말로 해봤건 그쵸? 100번 이상 노출이 안 됐는데 연습해보지 않았는데 그게 적재적소에 탁 나오는 게 그게 오히려 기적 같은 일이다 이 말이죠. 그죠? 저도 그래서 이 말 되게 새겨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피킹, 말이 잘 안 나오는 거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영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빠른 지름길로 배울 수 있는 법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나올 법한 예상 문제를 먼저 풀어두고 준비해두는 겁니다. 나와 내 주변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 대한 이야기, 해외여행 가서 쓸만한 표현들 이런 것부터 먼저 배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네,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라? 네, 눈입기. 눈으로 충분히 영어 문장을 익숙하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소리내어 반드시 읽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봅니다. 그쵸? 읽고 듣고 세트로 하면서 귀도 트이고요. 동시에 이 본문에 나왔던 내용의 문장을 내 거로 응용해서, 그쵸?
해서 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쵸? 아는 만큼 들리고 배운 만큼 말할 수 있으니 좌절 금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혼자서는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요 하는 분들 계시죠? 어떤 게 좋은 교재인지 그죠 찾는 것부터 또 교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그죠 독학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길잡이 영어에서는요 본본 클래스라는 강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나고 자라 영어를 직접 배우기도 했고요. 또한 15년간 다양한 기업체나 이런 각종 기관에서 성인학습자들, 연령대 다양한 분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재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아쉽다, 저런 게 아쉽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모아서 제가 보완을 해서 저만의 아예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60개 주제가 있고요. 아까 말했던 그런 나와 내 주변, 일상에 대한 이야기, 해외여행 갔을 때 한국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할 수 있게 꾸며봤거든요. 더불어서 리딩 공부 당연히 되어 있고요. 본문을 바탕으로 소리내어 읽기, 영어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 특유의 발음, 리듬, 그런 억양으로요. 소리내어 읽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읽어본 다음에 듣기, 귀도 점점 트여갈 수 있어요. 소리내어 읽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바탕으로 내가 스피킹,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패턴이 있으면 회화 패턴도, 다양하게 응용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본문과 관련한 나의 질문, 상대방께 하는 질문, 이걸 어떻게 대답할지 예상 가능한 대답까지 하나의 강의, 한 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관심 있는 분들은요, 댓글 상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보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영어 공부를 성인이 보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셨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한 분들은 꼭꼭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보다 유익한 영상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에 보다 도움되는 그런 강의 영상으로 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I'll see you next time. Bye!